유례 없는 초박빙 혼전 레이스. 투표함 열기 전까지 누구도 결과를 단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남은 5일 민주당의 총력 대응 전략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준석 대표가 왜 호남까지 갔겠습니까? 호남이 결집할 것이냐, 더욱더 결집할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0%까지 올라갈 것이냐, 현장 민심은 어떤지, 대응 전략은 어떤지, 더불어민주당 호남 총괄 특보단장님이시죠. 강기정 전 의원님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지금 광주 계신 건가요? 네, 광주에 있습니다. 예. 잠시 전 이준석 대표 인터뷰했는데요. 호남에서 호남 전남대에서 사전 투표하면서 1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줄을 서서 자신과 사진을 찍었다. 복합 쇼핑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고, 그래서 호남에서 30% 득표를 목표로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호남에 30% 득표를 하겠다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다. 예, 택도 없는 소리다. 한 자릿수 지지는 윤석열 후보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지금 복합 쇼핑몰이다. 청년들, 이대남 청년들 갈라치기 하고 윤석열 후보 편지 쓰고 이런 걸로 네네.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두 분 다 네. 도대체 애초에 생각과 달리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그동안 TV 토론이나 캠페인 과정에서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고, 네네. 그걸 우리 호남 친구들이, 광주 청년들이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달콤한 그런 말에 넘어갈 광주 청년들이 아니다. 이 점은 제가 화근합니다. 아, 화근하신다.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요. 광주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네. 이거 호남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투쟁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민주당에서 광주를 그렇게 말하자면 복합 쇼핑몰이나 발전시키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호남 분들, 광주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80년대식 공항검사의 그 논리이고요. 네네. 광주를 정말 얕봐도 그렇게 얕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18 현장에 와서 무릎 사과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개 사과나 하고 있는 이런 후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거지. 한때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호감 가는 네. 뭔가 호감 가는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적폐 수사할 때요. 후보의 예. 겉과 속이 다르면서 다른 것이 보여지면서 네. 지금은 그런 발언, 과거 공항검사들이나 하던 광주를 마치 한편에서 투쟁의 도시다라고 하면서 갈라치게 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박수받지 못합니다. 네. 예, 이 공안 검사식 사고 방식이다. 자, 이 후보 지지율이 사실 호남에서 70% 80% 70% 80%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랬었는데 70% 넘는 조사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충분히 결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더 결집할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8090 그러니까 80% 투표율에 90% 지지율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를 적폐 정부로 수사하겠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네. 그 뒤를 이은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공수처도 폐지할 수 있다라는 그때 발언이 한 차례가 있었고, 네. 또 한 차례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라는 이런 상황에서 네. 실제로 그동안에 유보하고 있었거나 투표를 유보하거나 기권을 생각했던 많은 분들, 네. 또 이재명 후보를 흔쾌히 동의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두 과정을 겪으면서 투표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네. 그래서 지금 결집은 오늘 사전투표를 보면서 네네. 결집의 정점으로 향해 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사전 투표가 전남이 28.1%로 1위, 전북이 25.5%, 광주가 24.1%, 최저는 경기도 15.1%. 경기도랑 비교해 보면은 뭐 13%까지 전남 같은 경우 차이가 나네요. 지난 대선에서는 전남이 같은 시간 16.8%였는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번에 지금 오늘 하루만 12% 가량이 더 많이 투표를 하셨어요. 이거를 이준석 대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호남의 20, 30대 청년들이 반응을 한 거다.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등 이 공약에 반응을 한 거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하던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전 인수고 광주를 아직도 호남을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한 표피적인 분석이고요. 네네. 정확하게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가 숫자들이 만나서 있지도 않을 해서는 안 될 행위, 단일화를 하면서 네네.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표심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주부층이라든가 네. 좀 여차하면 투표를 안 할 생각도 하던 이런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악보다 최악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서는 투표율, 사전투표나 네. 투표율이 오늘의 모습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곁을 주지 않았던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신 거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높은 투표율은 오히려 윤안 단일화의 역풍이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의 결집의 모양이 지금의 높은 투표율이다. 호남에서.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안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게 권력 분점이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니까 아니 김동연, 이재명도 단일화했는데 그런 비판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김동연, 이재명 단일화와 윤안 단일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방식에서는 공개 의총을 통해서 정치개혁이라는 플랜을 제시했고요. 네. 내용에서는 개헌 그리고 다당제 즉 권역별 비례대표제 보장이라는 이런 다당제라는 분명한 그 입법 과제라든가 공개 의총을 통해서 확인하는 네.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을 확인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고 내용을 밟았던 거죠. 네. 그렇게 안철수, 윤석열처럼 어디 장제원 매형집에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꾸물똥 주고받고 했던 이런 그 음흉스러운 단일화가 아니죠.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네. 우리가 통합정부를 만들고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면 이러이러한 다당제를 위해서 법을 어떻게 바꾸겠다. 네.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 점이 더 정확히 다른데 마치 우리 단일화와 그쪽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비교하는 이런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호남 쪽 얘기하고 단일화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원래 강원도 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서울에서 투표를 한 게 서울과 수도권이 호남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수도권 부동층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다 주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층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원래 이제 호남을 이재명 후보가 방문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호남은 방향이 분명히 잡혔고 벌써 잡혔다. 윤석열 후보를 한 자릿수로 묶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 수도권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수도권에 지금 기권표라든가 또 이재명, 윤석열을 거부하는 이런 거부층, 그러니까 이런 기권표나 또는 거부층 또는 후보를 바꾸겠다 하는 이런 층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래야 되는데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초짜들의 단일화를 해준 만큼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짜들의 단일화로 정권이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적어도 지금까지 두 후보를 거부하고 비토했던 층에서는 이제 적극 지지층은 양쪽에 있고 비토층들은 이번 단일화 이후에 다시 그러면 최악은 막아야 되겠다. 네. 이재명 후 투표를 해야 되겠다. 네. 이왕 투표할 때 이재명이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 그 점에 호소하는 것이 이제 남은 시간의 캠페인의 방향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호남 총괄 단장님이시라 그런지 우리는 됐으니까 후보님 호남은 됐으니까 수도권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이건 저 이야기가 아니라 예. 호남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 정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니 네네. 더 이상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 호남 걱정이 아니라 수도권의 젊은 층 걱정, 아들, 딸 걱정이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민심과 호남 민심은 서로를 주고받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즉 호남 민심이 올라가면 호남 민심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수도권 민심이 올라가면 또 역으로 호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서로 되먹임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호남의 결집이 수도권으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과거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네네. 당연히 호남의 이 민주주의의 바람이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지켜야 되겠다. 네. 이런 바람들이 분명히 이 양심적인 또 상식적인 수도권의 비토층 내지는 중도층, 네. 부동층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사실 실제로 호남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이번에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최근에 부쩍 많아졌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닥 민심입니다. 네. 자, 호남의 결집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도권으로 전파될 거냐와 함께 또 하나 관심을 끄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소위 20, 30대 여성층입니다. 20, 30대 여성들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에 대해서 다 마음을 곁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여론조사에도 잘 안 잡힌다 이러는데 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20, 30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하는 소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20, 30대 여성 전략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적어도 이준석처럼 이대남을 먹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거고요. 네. 분명히 이준석, 윤석열 후보는 이대남을 통해서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전달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서 네. 우리가 20대 여성 또는 20대 남성으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솔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네. 이미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네.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든가 이 20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사과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은 정책대로 충분히 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20대 청년들의 몫으로 이제는 돌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갈라치기 안 한다. 진정성을 잘 전달하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호남 총괄 특보단장님은 2019년 1월 달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이셨죠? 네, 예. 예.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나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그게 일반적인 얘기다. 죄가 있으면은 수사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임에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직접 메모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불쾌하다, 사과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 예.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에 대한 이런 언급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총장 시절에 이렇게 볼 때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총장이 되는 과정에 그 누구보다 검찰 개혁 이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윤석열 후보를 총장으로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명했던 것이.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그 얘기를 하셨던데 뭐 직접 네. 그런 자기 의지를 청와대나 대통령께 검찰개혁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셨다는 거죠? 이제 인사검증 전 단계, 네네. 내정 전 단계에 당연히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이후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공수처 설립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과정 때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는 그 권력 개혁 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여러 번 안 있었습니까? 예, 권력기관 그것이 주로- 개혁 회의 이런 거 있었죠. 예,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뭐 경찰,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 개혁 이런 때 총장이 참여해서 발언했던 것 등을 볼 때 네네.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잘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해라 적대 수사하겠다 할 때 사과해라 할 때 정말 윤석열 후보가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저는 사과를 검찰 개혁을 잘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겠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야 돼요. 네. 근데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 지검장 세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대통령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다른 걸 다 정직하고는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곁에서 직접 지켜본 바 정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호남 총괄특보 단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